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천공스승이라는 분의 법문 일부입니다. 종교, 사회, 그리고 우리 각자의 역할에 대한 아주 독특하고요. 어쩌면 상당히 도발적일 수 있는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해볼 이야기는 이게 뭐랄까 거의 한 편의 서사시 같아요. 신적인 힘이 사라진 세상에서 이야기가 딱 시작돼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민족의 운명이라는 거대한 그림까지 그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행동 강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마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서사시의 첫 장부터 한번 펼쳐보죠. 이 자료가 정말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선관이라는 곳에서 원력, 그러니까 일종의 영적인 힘을 전부 다 거두어 갔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는 그런 교회나 절에 가도 그 힘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자료의 주장은요, 그 선관이라는 곳에서 말하자면 영적인 중앙 배전 시스템의 스위치를 그냥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중앙 배전 시스템이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여기서 원력이라는 게 개인이 외부로부터 받던 그런 영적인 지원이나 에너지 같은 건데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 중앙 시스템에 접속해서 그러니까 교회나 절 같은 곳을 통해서 에너지를 조금씩 충전받을 수 있었던 거죠. 네네. 근데 이제는 그 통로가 완전히 막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이제 자신의 개인 발전기, 즉 자기 자신과 존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선언인 셈이죠. 영적인 에너지 그리드가 차단됐다. 와,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기 힘만으로 살아야 한다면요? 바로 그 지점에서 반풍수라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 딱 등장을 합니다. 아, 반풍수. 네. 자신에게 내재된 그 약간의 힘만으로는 기껏해야 반쪽짜리 역술가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자료가 귀신을 본다거나 미래를 맞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 능력들은 남을 돕거나 지배하려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을 공부해라. 이렇게 주어진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신비한 능력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길을 잘못 든 거다 이런 경고군요. 정확합니다. 난 이런 거 볼 줄 안다고 의수되는 순간 더 큰 깨달음으로 가는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셈이네요. 맞아요. 심지어 그런 현상은 송신 시끄러운 것이니까 멀리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송신 시끄럽다. 네. 그냥 영적인 노이즈에 불과하다는 거죠. 내가 가진 그 작은 능력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영원히 반풍수에 머무르는 것이고 진정한 공부로는 나아갈 수 없다. 이런 아주 단호한 경고입니다. 흥미롭네요. 이렇게 개인의 영적 각성 이야기로 시작해서 자료가 곧바로 시선을 사회 전체로 돌리더라고요. 현대 사회를 지식인 사회라고 정의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학벌 좋고 똑똑한 그런 엘리트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개념이죠. 네, 이 자료에서 말하는 지식인은 학력이나 직업, 나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시장 골목에서 고구마 파시는 할머니도 지식인이고 이제 막 말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도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분야랑 삶의 경험 속에서 자기 그릇만큼의 지혜와 지식을 갖춘 모든 사람을 동등한 주체로 존중하는 개념입니다. 자료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시장 할머니들이 손님을 척 보면 아는 것처럼 글을 배우지 않아도 삶으로 터득한 그 지혜 역시 존중받아야 할 지식이라는 거죠.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선 전문가다. 이 말하고도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지식인이다. 이 개념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모두가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각자 자기가 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 사회가 정말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이 자료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파고드셨나요? 이 자료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지식인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대전제가 바로 상호 존중이라는 거예요. 상호 존중? 네. 내 잘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다른 지식인이랑 충돌하는 건 필연적이고 거기서부터 분열이 시작된다는 거죠. 반대로 서로의 지식을 존중하고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융합이 일어나고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그런 시너지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분열이냐 융합이냐 그 갈림길이 결국 존중에 달려 있다. 이 원리가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에 대한 설명이 독특했어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재밌죠.
이전 세대는 지식을 얻으려고 도서관 가서 책 파고들면서 연구를 해야 했다면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다른 DNA를 가졌다고까지 표현을 해요. DNA가 다르다고요? 네, 연구할 필요 없이 그냥 듣기만 해도 아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려 들거나 무시하면 절대 소통이 안 된다고 경고하죠. 이건 진짜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 같아요. 아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듣지만 이 자료는 그걸 나이대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더라고요. 맞습니다. 14살이 지나면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지 않을 때 아이들이 엇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21살이 되면 완전한 성인이자 독립된 지식인으로 대해야만 비로소 진짜 대화가 통한다고 말합니다. 아, 21살. 네. 그때부터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파트너 관계, 그러니까 융합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수평적인 존중이 가정의 힘을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개인과 가정 내에서의 존중과 융합의 원리를 이야기하다가 이 자료가 갑자기 렌즈를 확 줌아웃해서 민족이라는 거대한 단위로 넘어가요.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지는데요. 네, 여기서부터는 정말 거대한 담론이 펼쳐집니다.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만이 예수의 제자다, 나만이 부처의 법통을 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엄중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깨달은 분들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민족을 천손, 즉 하늘의 자손이라고 칭하죠. 잠시만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주장인데요. 예수와 부처가 한민족의 뿌리와 연결된다는 건 기존의 모든 종교사를 뒤엎는 이야기인데 이 자료는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이 자료의 관점은 인류의 뿌리가 하나라는 데서 출발을 해요. 예수와 시타르타, 즉 부처 역시 고대 한민족인 동이민족의 피가 섞인 형제다. 그리고 인류는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형제들이다. 이런 관점을 제시합니다. 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한민족이 마지막까지 그 혈통을 가장 잘 보존했기 때문에 인류 전체를 이끌어야 할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그 사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바로 홍익인잔 지보자로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자료가 우리가 아주 가난했던 시절, 심지어 아트리카보다 못 살던 시절에도 교단에서 너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실을 상기시키거든요. 네네. 그 가르침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신랄한 비판이 나옵니다. 그 역사적 사명을 수행해야 할 지금의 기성세대,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와 X세대가 제 역할을 전혀 못해서 나라가 표류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각자 지식은 갖춰서 똑똑해졌는데 바로 앞에서 말했던 지식인 사회의 대원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아, 상호 존중. 그렇죠. 서로를 존중하고 융합하지 않고 각자 지 잘났다고 주장하자가 사회 전체를 분열시키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는 아주 매서운 진단이죠. 아, 여기서 앞선 내용과 연결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 자료의 논리에 따르면 인류를 이끌 사명을 받은 세대가 오히려 모두가 지식인이라는 시대의 첫 번째 원칙, 그 존중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자료가 제시하는 현재 한국 사회 문제의 핵심 진단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혼란과 고통은 그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하늘이 주는 공부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요.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부패와 비리들을 집에 쓴 곰팡이와 같다는 비유를 드는데요. 사회 곰팡이라는 비유 와닿네요. 눈에 잘 안 띄다가 어느 순간 집 전체를 썩게 만드는 것처럼 사회 부패도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군요. 그럼 그 곰팡이는 어떻게 없애야 한다고 하나요? 집이 청결하지 않고 습하면 곰팡이가 피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청결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청결이요. 네, 즉 구성원 각자가 자기 역할을 바로 하는 것이죠. 이 자유는 문제의 원인을 정치인이나 특정 집단 이런 외부로 돌리지 않아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종교가 썩는 것은 신도의 책임이고 나라가 썩는 것은 바로 국민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책임이라는 건 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국민이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국민들이 세금만 내면 자기 할 일은 다 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감시하고 참여하는 역할을 방치했다는 거죠. 아, 주인이 자기 집을 안 돌보니까 일꾼인 공무원들이 제멋대로 하고 여러 조직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주인을 속이고 사회를 자기들 이익을 위해 이용하게 되었다는 그런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진단은 충분히 날카로운데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해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자료가 우리가 알던 종교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은 진정한 종교가 아니다. 그저 신에게 매달리고 비는 기복 신앙에 불과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네. 그리고 진정한 종교, 한자로 종교의 뜻을 풀이하는데요. 으뜸 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써서 세상에서 가장 으뜸 가는 가르침, 즉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재정의합니다. 비굴하게 비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원리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네요. 그럼 이 진정한 종교는 누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사회 부모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사회 부모요? 네. 뜻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원리를 같이 공부하고 어둡고 아픈 사회의 구석구석을 돌보는 부모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 부모라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거나 기부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인 것 같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따르는 그런 추종자 집단이 아니고요. 원리를 알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바른 방향을 찾아내고 그걸 주변에 알리고 실천하는 거죠. 중요한 건 암을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모르고 무작정 행동하면 힘이 없지만 원리를 정확히 알고 행동할 때 비로소 세상을 바꿀 힘이 생긴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이 사회 부모들의 작은 모임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비로소 썩어빠진 기존의 종교와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생긴다. 이런 주장이네요. 먼저 공부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앞장서야 한다는 일종의 행동 강령이군요. 맞습니다. 결국 시작은 나 자신부터 그리고 뜻이 맞는 몇 사람의 공부 모임부터라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난 개인들이 모여 사회의 부모가 될 때 비로소 곰팡이 쓴 사회를 청결하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영적인 힘의 그리드가 차단되었다는 충격적인 진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지식인이라는 새로운 사회관, 그리고 한민족에게 주어졌다는 거대한 사명과 그 실패에 대한 통렬한 비판, 그리고 마침내 사회의 부모라는 대안에 이르기까지 정말 방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네. 이 자료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딱 하나 꼽으라면요.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답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점일 겁니다. 정치, 종교, 사회의 부패를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바로 구성원인 우리 자신이 먼저 세상의 원리를 공부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하고도 무거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오늘 이 깊은 대화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의 주장처럼 우리 사회의 모든 부패와 문제가 결국 국민인 내가 내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라면 지금 당장 당신이 시작해야 할 나의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